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첫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11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 줄기차게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휴식 취하실 분들 휴식도 취하시면서 멋진 하루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대통령,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패배를 시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미국의 외신 보도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 패배했지만은 트럼피즘은 살아있다. 그래서 4년 후를 내다보고 뛰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정은이가 20여일 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국감도 다 끝났고 예산국회로 진입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관련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셔서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이제 잘못된 국정 운영, 이 구석구석 중요 대목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14일 백악관 프리덤 광장에 대대적인 불복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멈춰라, 트럼프 펜스, 이런 이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들 들고 대선의 결과에 불복하는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시위대들은 4년 더 이런 이 연호를 외치면서 대법원까지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날 패배 인정 가능성은 내비쳤지만은 14일 대규모 불복 시위와 관련해서는 직접 차량을 타고 시위 현장을 지나가면서 시위대를 응원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16일이잖아요. 뭐 거의 같은 시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괄목할 만한 이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선거 조작 때문에 그가 이겼다. 이런 트윗을 보냈는데요. 이 트윗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댓글에 보면 제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 가짜 뉴스에 넘어가고 있다, 저렇게니 뭐 좀 아는 줄 알았는데 미국을 뭘 아느냐, 이런 제가 사실상 굉장히 좀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이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방송을 많이 좋아했는데 구독을 취소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한 10초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미국 근무만 사실상 거의 10년을 다 했어요. 미국 현장, 그리고 이 클린턴 대통령 선거 때도 우연히 제가 외교관으로서 근무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제 현직에 있을 때 미국이 사실상 대주 전공 무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어느 누구하고도 논쟁할 수 있을 정도로,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지식과 현용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바이든을 좋아하고 트럼프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지해주는 정부와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을 강력히 지적해주고, 그리고 이 한미 동맹에서 일탈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취하는 정권을 지지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제 방송을 잘 경청해 주시고,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좋은 지도의 말씀, 또 이 조언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방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바이든 파다, 가짜 뉴스다 이러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용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모자라는 점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리고 여기저기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서 더 알찬 방송,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그대로 보면요.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 선거 참관인이나 감시인들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고 개표 집계는 급친 좌파가 소유한 회사인 도미니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도미니언은요, 미국 30여 개 주의 전자 개표기를 공급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가짜 그리고 침묵하는 미디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밤 일어난 모든 기계적 결함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그들이 표를 훔치려다 들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잡히지 않고 표를 훔치는 일에 충분히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상 트윗 글을 읽어보면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는 표현도 부정선거 때문에 이겼다. 이런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CNN 방송을 비롯한 많은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의 선거에서 이긴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 속보들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국제적으로도 다시 트윗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조작된 선거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직 가짜 뉴스 미디어의 눈에만 이겼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이것은 조작된 선거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미국 내 공화당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가 받은 7,300만 표, 실질적으로 엄청난 표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무지개 억울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받았던 표보다도 약 1,000만 표나 더 많아요. 그래서 최다 득표를 하고서도 사실상 승리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트럼프 대통령은 맞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대 교수 폴 크루그만,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미 CNBC 방송에서 트럼피즘은 지속된다. 국민 마음속 뿌리 깊은 분노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주장한 정책과 그 내용인데요. 우선 미국 최우선주의, 그리고 반이민, 경제외교적 고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결국 트럼피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받은 7,300만 표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년 전에 대선에서 받은 표보다 무려 1,000만 표나 더 많아요. 그래서 6,300만 표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한 6,950만 표보다도 많습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7,860만 표를 얻은 걸로 되어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거 당일날 바이든이 7.2% 이길 것이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2.7%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현재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이 누가 트럼프의 지지층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갈려진다. 그래서 차기 4년 후의 주인공은 트럼프 본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공화당의 다른 주자나 또는 트럼프 가족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방카의 눈이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도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 당연히 펜스도 해당되고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해당이 되고 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은 바이든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바이든 체제의 지금부터 말하자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서 지금 괌에 대대적인 전투기들을 지금 집중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미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 있는 F-22 랩터 스텔기 전투기 7대를 괌 앤더슨 기지로 전격 이동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죽음의 백주라고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4대가 괌에 배치되어 있는데 세계 최강의 전투기들이 일제히 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래서 미 공군에서는 이 F-22 스텔기
북한 배치와 관련해서 뭐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냐면 영내 동맹국이나 파트너와의 연합훈련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북한의 도발과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인 그러한 미국 견제 활동 이런 것을 말하자면 견제하기 위해서 이 군사적인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이 소식통에 의하면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바이든 당선 취임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모종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특히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북한이 SLBM을 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판단을 한미 정보 당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말이죠. 20여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1일 날 6.25 승전 참전 70주년 기념 중국에 그때 나온 이후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능원을 참배한 이후 처음으로 거의 뭐 한 달이죠. 16일이니까 오늘. 그러니까 한 25, 6일 만에 다시 나타나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 내내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 주로 코로나 방역 문제, 방역 강화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양 의대에 있는 당 우연의 범죄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흔들린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러자면 이 강압적인 그야말로 숙청 정치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통제, 압박, 검열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김정은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또 우리 국내 뉴스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정원의 안보비, 지금 일부는 특활비라는 명칭 대신에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이 이 국정원 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이후로 이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바꿔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안보비는 7,460억 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올해보다 지금 8.2%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보위가 심사하는 국정원 비공개 특수활동비 특활비는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비와 특활비 모두 합치면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전부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언론에 보도되면 아니 되옵니다만은 언론에 보도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차피 보도된 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이 국정원의 안보비와 특활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잘못 쓰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도해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대검 감찰부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이 정진훈 검사 이 독직 폭행과 관련해서 업무 배제를 법무부에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반대했는데 본인의 의견이 묵살당했다.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SNS인데요. 이게 많은 지금 검찰 안팎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검찰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권이 윤석열 총장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감찰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이 관련 규정들이 있어요. 이것이 검사징계법 8조 3항 그리고 관련 규정인데요. 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이 감찰 사실 공표 지침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지금 위반한 것이다. 이것이 대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법조인들 강력히 이러한 한동수 감찰부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8조 3항 지금 대검에서 정치랑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검사징계법 8조 3항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징계 요청권자인 검찰총장이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과거 이러한 유사 독직 폭행 사건에서도 직무정지 또는 인사 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정차장한테만 특별히 예외를 둔다면 오히려 총장으로서 법으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찰 사실 공표 지침을 위반했다. 이 5조 1항, 그리고 이 7조,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공포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고 추측과 우려, 예단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여러 번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감찰을 할 사람은 윤석열이가 아니고 이성윤.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 지금 이성윤이가 사인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채널A 기자에 대한 이 압수수색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성윤이를 감찰해야 되고 정진욱이를 감찰 제대로 해야 돼요. 이러한 추미애 잘못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수가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 이거 반발하는 거잖아요. 지휘권에. 이것도 감찰해야 돼요. 이런 거는 안 하고 거꾸로 윤석열만 감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SNS 한동수에 올린 이 사람이 징계감이고, 이런 것은 청와대 참모가 페북을 통해서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거나 똑같다. 예, 이러한 지금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찰해야 될 때는 감찰을 안 하고, 안 할 때 대해서는 감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 여권에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이제는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대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 정성호 민주당 예결위원장이죠. 여기에 또 분노의 편지를 쓴 것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도 지난번 예결위에서 나왔던 법무부 국장이 밝혔다는 50만 원씩 검찰국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을 해명하고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당의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검찰국 안에 있는 검사들도 이 50만 원씩 지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거를 추미애한테 계속해서 조수진 의원, 유상범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추미애가 제대로 답변 안 하고 짜증을 내고 반박하고, 이것을 분노의 편지에 담아서 다시 또 SNS에 올려가지고 이것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통제 불가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가 결국은 청와대 인사수석을 최근에 불렀는데요. 이거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누굽니까? 대통령 인사보좌관이잖아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 관계에 관해서 총리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미 총리는 몇 차례 국회에서 의견을 피력했어요.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 예결위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밝혔고, 지난 10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요, 국정 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총장한테는 자숙하고, 또 그리고 추미애한테는 좀 더 냉정하고 점잖고, 그리고 언어도 좀 절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로 경고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윤 갈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초기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8월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입장이 그냥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부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 대통령도 이제 못 달라요. 왜? 대통령이 내년 7월까지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공개했다는 얘기는 나 흔들어봐야 내가 절대로 7월 이전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강한 이 의지를 윤석열 총장이 만천하에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검찰청법 제12조 3행에 의하면 이 독립된 수사권 보장을 위해서 임기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면권은 가지고 있지만은 임면권을 윤석열한테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다. 더군다나 내년도 4월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윤 총장과 추미애는 어차피 이제 잘라내야 되잖아요. 추미애만 잘라내면 이거 폭풍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또 잘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세균 총리가 해임을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대통령은 마지못해서 자르는 그런 이 꼼수를 둘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오늘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그대로 송두리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4분 정도만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건 누가 쓰냐면은 전영기의 시시각각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칼럼니스트. 전영기 아주 글을 잘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결국은 추미애 대통령이 반드시 잘라서 구해줘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쓰고 있어요. 제목이 측은한 추미애 문 대통령이 구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이 논리의 전개, 기승전결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4분만 여러분들께서 끊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야 추미애가 잘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1월 2일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관둘 때가 되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라주는 게 최선이다. 우선 추미애 본인을 위해 그렇다.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듯하다. 추 장관의 언행에서 헌법 정신도 인권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역할도 내각과 정권의 인원으로서 균형감도 문 대통령의 지속 가능한 집권을 위한 신중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주 논리가 좋잖아요. 날만 새면 페이스북 추다르크 댓글에 뜨는 추 장군님 검찰개혁 마무리하시고 대통령이 되시어 사법부도 청소해 주십시오 같은 정신 나간 소리들을 진짜로 알아듣고 알아무인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성찰 능력이 떨어지거나 브레이크가 없기 일수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주변을 해치는 일을 벌이곤 한다. 그뿐이 아니다. 지위가 높은 데다 행사하는 권한이 커서 모시는 대통령을 망치고 정권과 나라마저 들어먹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폭정의 위험으로부터 추미애를 구해주길 바란다. 그를 해임의 일개 시문으로 돌아가게 하시라. 당장은 가슴이 아플 수 있다. 길게 보면 추미애한테 영혼의 안정을 찾아주는 길이 될 것이다. 어쩌면 직무 중 취득한 비밀을 무기로 안 나겠다고 버틸지 모른다. 그렇다면 더더욱 추미애를 내보내야 한다.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추미애의 후임으로 더 이상 이상한 인사만 앉히지 않는다면 임기 말 치명적 제약은 피할 수 있으리라. 사실 추미애는 측은한 사람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상태가 심하다 보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인 전략을 쓰느냐고 쏘아붙였다. 추 장관의 존재 이유는 검찰 개혁인데 그 요체는 시민의 인권 보호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시민의 인권이라면 휴대전화를 자유롭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다. 휴대전화가 털리면 영원히 털리는 세상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해제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 제정을 검토함으로써 인권을 파괴하는 길에 들어섰다.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끝이 인권 파괴라니 이로써 추미애는 길을 잃었다. 친정권 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 사생활 비밀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의 역행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할 정도다. 추미애를 이해해 줄 만한 구석이 아주 없지는 않다. 추 장관이 늘 처음부터 인권을 파괴하는 검찰개혁을 하려 했겠나. 나름대로 검찰개혁의 숭고한 소명이 있었지만 감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싹튼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미움이 개혁의 숭고함을 흔들었을 것이다. 이것 좀 미화시킨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인으로서 그는 소명을 앞세우고 미움을 감춰야 했다. 감정이 소명을 삼킨 순간 개혁의 목표가 증발했을 터. 검찰개혁을 한다면 인권 파괴 법안을 구상한 법무장관을 포함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측은지심이 저절로 생긴다. 검찰개혁의 대우와 지속을 위해 문 대통령은 슬픔을 참고 추미애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정치인 추미애는 성취가 컸다. 반면에 장관 추미애는 실망투성이다. 사기꾼들의 말만 믿고 멀쩡한 검사들을 수치스럽게 했다.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해도 검사를 감방의 범죄자보다 더한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국민이 많을 것이다. 본인과 자식이 연루된 군복무 비리 혐의 수사가 측근인 서울 동부지검장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선 셀프 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장이 이 문제를 수상하게 여겨 재수사를 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텐데 행여 추 장관이 주어진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악용해 서울고검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전용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 칼럼 꼭 직접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고해드리고요. 저의 그동안의 논평과 여러분들께서 이 다양한 그야말로 검증된 인물들 그리고 검증된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 판단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종 좋은 칼럼과 사설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